안녕하십니까. 들어갈 시간. 이제는 근로소득입니다. 오늘의 내용. 근로소득 배우러 가시지. 오늘 근로소득의 전체적인 이제 범위, 비과세 되는 게 어떤 건지. 오늘 이제 집주적인 이제 비과세죠. 이게 이제 전산하고 가장 많이 연결되는 고리입니다. 그 비과세를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근로라는 건 이제 고용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뭐 대표가 있으면 그 회사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우리가 얘기한 일하는 이제 조건이 맞으면 그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고용관계에 대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용관계 이익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근로소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직장에 가시면,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자, 정신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근로소득은 연간 근로소득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또는 이제 근로소득이라는 말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과 연간급여는 이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따 배워야 될 비과세 소득은, 자, 국가가 세금 받기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가 세금을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식대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비과세를 제외한 게 이제 총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뒤에 배우는 연말정산에 나오시는 의료비의 세액공제에 보시면 총급여 3%는 제외한다. 그럼 이 총급여라는 게 내가 1년 동안에 벌어들인 근로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거에 비과세, 식대를 뺀 나머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총급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사업은 필요경비였죠. 근데 근로를 하신 분들은 각자의 소득이 다 틀립니다. 근데 그거를 다 우리 필경비를 인정한다라는 건 비용에 쓴 돈을 영수증과 같은 논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각기 다른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년 안에 그 영수증을 같이 첨부해라? 그러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이만큼 쌓일 거예요, 진짜. 그죠? 경비가. 그걸 일일이 하나씩 봐주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은 시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 정도 벌면 이 정도는 내가 공제해 줄게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근로소득 공제가 일명 계산공제예요. 자, 요 정도 벌면 요 정도의 비용을 빼주겠다. 뒤에 배우는 연금소득공제도 내가 연금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필요 경비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근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아셔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우리 뒤에 연말정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총급의 500만 원 이하는 70%에 대한 피해경비 같은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자, 뺀 나머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엄연히 틀린 말입니다. 소득세에서는. 자, 고용관계에 의한 이익입니다.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는. 그죠? 반도체 회사 중에. 자, 그 다음에, 이런 회사는, 좋아요. 가족과 같은 회사. 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자, 이런 거는. 자, 근로소득 금액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연간급여의 1년간의 근로소득의 비과세, 아까 얘기한 일숙직료,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실비변상적인 급여라고도 많이 얘기하고요. 자, 식대는 아닙니다.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비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총급여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 내가 이만큼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비용을 썼다라고 얘기해서 이 정도의 비용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 공제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총급여의 70%까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근로소득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나왔어요.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총급여가 500만 원입니다. 그럼 근로소득 금액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총급여 500만 원에다가 자, 우리 근로소득 공제를 빼주니까 근로소득 공제를 금액을 계산하시면 자, 500만 원의 75%인 350만 원이 자, 근로소득 공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 빼고 나면 15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이 되시는 거예요. 자, 요 정도의
논리를 아셔야 돼요. 무조건 70%를 곱하는 게 아니라, 자, 예제 2번처럼 예외로 이제 총급여가 우리가 얘기하는 300만 원 벌써 1년 동안에 비과세를 뺀 나머지 금액이, 그럼 2분의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죠. 총급여 1년에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70%입니다. 무조건 500만 원 70%를 곱하는 게 아니라 내가 1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300만 원의 70%, 내가 400만 원 벌었으면 400만 원의 70%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21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9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에 대한 계산 논리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범위는 아까처럼, 자,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게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건 최고의 한도는 2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 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국가는. 자, 연한도가 2천만 원까지만 뺀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단계별로 이제 급여를 적게 받으면 공제의 폭이 넓으신 거고요. 자, 급여가 많으면 공제의 폭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뭐 끝까지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단계까지는 좀 아셔야 되니까 이 정도의 느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미만은 자, 월할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이면 우리가 얘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엔 합산해서 총급여를 계산하신다는 정도의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로소득 범위. 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월급. 자, 그 다음에 우리 생산직에서 일하시는 임금. 자, 그 다음에 상여금, 그죠? 보너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게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는 상여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각종 수당들이 있죠. 뭐 직책 수당도 있고, 여기 업무 수당도 있고, 가족 수당도 있고, 연차 수당도 있고, 이런 각종 수당들은 대부분 다 근로소득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무발명금도 이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자, 고용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얘기한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자, 얘가 퇴사를 하고 나면 우리 이제 뒤에 배우면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자, 이건 이제 올해 이제 바뀌어가지고 비과세가 연 700만 원까지가 여러분들의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의 월급도 있잖아요. 항해사나 외항선 타시는 분들. 자, 이분들에 대한 논리가 이제 비과세 적용되는 게 이제 올해 좀 올렸어요. 자, 그래서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자, 해외 근로하시는 이제 중동에서 일하시는 해외 건설 하시는 분들도 일하시는 분들도 비과세 500만 원까지 됩니다. 자, 근로소득의 범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상여금, 그죠? 뭐 각종 수당들. 자,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받는 상여금 보너스도 자, 얘도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법인세법에 인정되는 인정상여. 이걸 이제 보너스 준 걸 보겠다라는 게 이제 근로소득 인정상여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퇴직함으로써 받는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금은 우리 근로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교직원이나 대학교 직무발명금, 자, 우리는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요. 자, 근데 퇴사 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타 소득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자, 근로소득의 범위는 자, 기밀비, 교재비 이런 것도 다 우리 근로소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학자금 다 직계비속의 장학금, 자, 우리 다 뭡니까?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신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각종 수당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회사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도 우리 근로소득입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체력 단련비를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근로소득으로 제공받는 건 이제 기업 첫 번째 건 좀 여러분이 좀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자 임원이라는 건 회사에 돈도 되고 그러니까 자본금도 된 거예요. 그리고 임원이라는 건 이제 우리 부장급 이상부터가 이제 임원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전무이사님, 상무이사님, 뭐 이런 사장님, 회장님, 부회장님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 이분들은 돈도 우리 회사의 자본금도 되고 자리도 한 자리 차리고 계세요. 이분들이 집이 없다? 국가가 볼 때는 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아파트 임대료라든지 그 회사 대신 내주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뭘로 보겠다는 그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주택 자금이에요. 돈으로 주는 저리 무상으로 주는
대여해서 받는 이익은 근로소득 범위에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종업원들에게 주는 이제 뭐 가족이나 뭐 이런 배우자들한테 보험 수익자로 한 보험금 이런 것들도 자 근로소득입니다. 자, 임원이 주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자 우리가 이 스톡옵션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로일 때는 근로소득이지만 얘가 고용관계를 떠나면 우린 기타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적인 급여입니다. 비과세되는 거. 자, 우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금. 자, 우리가 얘기한 돌잔치를 한다든지 결혼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비과세예요. 자, 단체 보장 순수 보장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다치거나 뭐 이러면 이제 보험료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70만 원 이하는 이제 우리가 비과세로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금 청구했을 때 임직원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도 이제 비과세 복리후생적 목적입니다. 자, 중소기업이요. 중소기업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 저리로 대한 이익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과세로 봅니다. 자, 주주 임원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죠? 사택 제공 이익은 우리가 출자 임원이 아니죠. 그죠? 이런 분들의 주는 것들은 복리후생적 비과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과세 논리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비과세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라는 거 적은 급여예요. 이 돈은 정말로 내가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실비변상적인 급여입니다. 일숙직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는 본인 차량이어야 되고 자, 업무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게 돈 주는 게 지급 규정에 있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이 비과세 되실 거예요. 자,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전액입니다. 얘는. 자, 그다음에 뉴스통신 이제 신문사나 이런 데는 취재수당은 20만 원. 마라도에 가시면 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 벽지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먼 지방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주는 것들이 이거 월 2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의 비과세 수당의 한계는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것들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연구보조비 이런 거, 이것도 2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련 보조수당은 이제 의사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분들의 전공의가 이제 뭐 외과 의사나 뭐 이런 거에 잘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야, 거기서 지원하고 열심히 일해. 그럼 내가 이 수당 주는 거 난 전액 비과세 해줄게. 이렇게 됩니다. 자, 자, 근로자가 받는 식사 식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사대라는 건 뭐냐면 돈으로 주는 거야. 식사는 이제 먹는 걸 얘기합니다. 먹는 건 무한정이에요. 그러나 식사대는 돈으로 줬을 때 이건 중식을 얘기합니다. 조식과 석식 저녁에 주는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식을 줬을 때 돈으로 주면 얼마까지 비과세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20만 원까지가 비과세입니다. 이제 두 가지를 다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음식도 제공을 하고 돈도 준다. 그러면 얘는 비과세가 될 수 없어요. 20만 원 이내여도. 자, 그래서 돈으로 준 건 20만 원까지지만 두 가지 이중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국가는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자, 돈으로 준 만 원을 주더라도 그 만 원은 과세가 되시는 거예요. 비과세가 아니라. 자, 돈만 줄 때 식대비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시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제조기업이 나오니까 우리는 제조회사에 못 들여서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입니다. 자, 여기 생산직에 일하시는 분들 기준이 있어요. 월정 급여 210만 원 이하이셔야 되고요. 자, 총 급여가 직전 과세 기간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시는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예, 연간 휴일 근로,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서 240만 원 비과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도가 240입니다. 이걸 또 나누기 10에 하면 월 2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2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비과세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적용 대상은 우리가 이제 범위를 확대시켜줬어요. 뭐 어업에서 일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경비 쓰시는 분들 이런 거 다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서비스 관련 업종도 되시고요. 뭐 관광 서비스 하시는 분들 또는 자 단순 가사도우미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노무직 하시는 분들 다 확대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금액 중에 이런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광산 근로자, 일용 근로자는 한도가 없습니다. 전액 다 비과세 하시는 거예요.
요 정도의 느낌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의 비과세 요건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식사대도 얼마까지인지를 이제 이론에도 나오고 실무에도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이게 비과세 범위 아까 얘기했듯이 월 20만 원,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자, 뉴스통신 다 20만 원이죠. 자, 그중에 뭐 수도권 지역에 이제 공무원들이 옛날에 이제 청사들이 옮겨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어, 이전 지원금은 20만 원까지입니다. 해도. 자,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올해 바뀐 게 이거잖아. 출산 보육이 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월 20만 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국외에 받는 아까 얘기했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원양어선 타시는 분들, 국외에서 건설 용역 하시는 현장 금리, 감리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직무 발명금이 500만 원이냐 7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바뀌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입니다. 자, 일용근로자는 우리 이제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고용주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건설 용역들은 1년 이내고요. 자, 이 하역 노동자라는 건 이제 우리 항만에 가시면 일하시는 분들 있어요. 짐 실어 나르고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 이분들은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완납적 원천징수입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납세를 하시면 종결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의미죠. 자, 이제 이 산식을 보시면 1급여는 1일급여입니다. 1일 일당 15만 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당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15만 원까지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과세 표준이라는 게 거기다 곱하기 무조건 얘는 6%입니다. 자, 이게 누진세 적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얘는 6% 산출세액 나옵니다. 이분들도 근로소득 세액 공제가 분명히 있어요. 자, 55% 한도로 넣고요. 산출세액에. 자, 그러면 내가 내야 될 돈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편법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간편법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1급여에다가 준 거에다가 나온 금액이 2.7%를 곱합니다. 15만 원 제외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게 하루치잖아요. 그럼 5일 있으면 곱하기 5 하면 전체 내가 원천 징수할 금액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에요. 재벌 중. 자, 잉여금 처분할 상여금 이런 거 보너스 받을 때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고요. 인정상여는 얘도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자, 이제 스톡옵션이라 많이 얘기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은 자, 이거를 행사한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근로소득의 이번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자, 원천징수 시기는 이번 달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를 하셨으면 이번 달 말일까지 자, 정산하시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시고용인이 20인 이하는 이제 단기별로 납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융하고 보험업은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를 지급을 안 했다라고 얘기하면 12월 31일 날 지급한 걸로 보고요. 자, 12월분 급여는 2월 말일에 지급한 걸로 의제를 합니다. 자, 요 정도의 느낌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푸시면 자, 다음에 소득세에 근로소득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주나 의결기관에 따르면 상여금 보너스 받으신 거죠. 얘는 이제 근로소득이에요. 퇴직할 때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공로금을 받으면 얘는 근로소득을 봅니다. 사업주가 모든 종업원에게 주는 휴가비 같은 거 이건 근로소득이죠. 자, 임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자 중소기업이죠. 주택을 구입한 시에 소요되는 자금 처리로 무상으로 받는 이익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고 했죠? 비과세라고 했죠. 자, 근로소득의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의 이하의 식사 대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맞죠? 자,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 그때는 이 20만 원이 과세가 됩니다. 근로소득이 되시는 거고요. 자, 경조금, 그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받는 어, 경조금, 뭐 우리가 돌잔치하고 뭐 결혼 축하금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관계에 지급받는 강연료는 근로소득이에요. 고용관계니까.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학자금은 비과세가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얘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15만 원 이하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할 게 없죠. 왜? 15만 원을 다 빼면 0이 되니까. 과표가 잡힐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15만 원까지가 우리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 근로자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산출세액은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6에서 45% 아닙니다. 이분은 단일 비례세율이라 해서 6% 무조건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리신 거고요.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공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산출세액이 55% 공제한다 그래서 한도 없고요. 자, 그다음 4번은 일용 근로소득은 항상 분리과세 종결, 끝,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로소득의 비과세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비과세 식사 대 월 20만 원, 자, 자가운전 보조금의 요건, 자, 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업무와 관련 있으셔야 되고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고 이 돈 주는 게 우리가 얘기한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월 20만 원 이내는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 자, 6세 이하의 자녀에게 주는 우리 보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라는 거. 이 느낌 아셔야 돼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월정 금액 210만 원 이하, 그다음에 우리가 직전 연도에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우리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는 그 정도의 느낌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쭉 갑니다.